답도 없는 요괴. 치즈 없는 고양 치즈 주는 고양이. 이 아이디들이 왜 이래 전부 다. 네? 이 도대체 아이디들이 왜 이런 거야?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잘 나와요, 화면? 펜슬리비님 들어오셨네. 오. 그 화면도 나옵니까, 지금? 소리만 나오나요? 나온다. 아, 좋아, 좋아, 좋아. 펜슬리비님. 옛날 아이디 얘기하셔야 돼요. 펜슬리뷰는 그대로 펜슬리뷰님이 내가 잘 알아서 펜슬리뷰님이고, 치즈 주는 고양이 누구더라? 아, 산드로 아빠? 제이드 산드로? 치즈 주는 고양이? 치즈 먹는 치즈 주는 고양이, 치즈 먹는 인싸. 아씨, 답도 없는 요괴. 이게 그 자동으로 부과되는 거죠.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 같더라고, 이 이름들이. 아, 이거 출력을 어떻게 수정을 하지? 기능이 있을 텐데, 분명히. 막 끊기지 않아요? 이 화질 높이는 게 있긴 코롱님 들어오셨다. 코롱님. 금치거 설정. 낚시왕 검사 전국 재패 끝판왕 펜스 뭐야 이거. 알럽사커 현이님 들어오셨고. 아, 들어온 사람들이 다 보이는구나, 여기 화면에. 예, 그런 기능이 또 있구나. 음, 이거를 메뉴 접기. 낚시왕 검사 전국 재패 끝판왕. 낚시왕 마녀도 있음. 축구신화님. 질게임 중인 형 588인 줄 알았네. 5008. 다크나이트님. 5분 뒤 광고 시작. 폭주하는 끝판왕. 고시706님 그대로네. 미끄러진 호랑이. 아, 이름 재밌다, 다들. 꿈에서 본 수호신. 아, 오늘 김부장한 날이네. 아침에 일찍 가서 김부장 봐야겠다. 라운지 초심자. 부활한 저승사자. 상근 23. 천하 통일 누나. 가루베이라. 치즈 먹는 인형. 아, 재밌는. 오늘만 사는 트롤. 김해 청년. 흥건. 오늘 가입한 수호신. 부지런한 동생. 잠자는 호랑이. 답도 없는 요괴. 즐겜 중인 언니. 현재 월담 중. 월담? 김민석이가? 아, 재밌다. 현재 몇 분이 보고 계시죠? 상태 좋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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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시 시청. 아, 통계가 실시간 통계 켜야 되는구나. 아, 10명이구나. 동시 시청. 채팅 참여 8. 여기 나오는구나. 금요 라이브입니다. 금요 라이브를 뭐 취직 여기서 조금씩 재밌게 한번 해봅니다. 뭐 조금씩 해보고 홍 감독이 온다 그러죠. 한국 청문회 하면 오겠다 하는데 이 지금 정치권으로 이렇게 축구, 야구가 끌려 나가는데 모든 스포츠를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제 그런 얘기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지금이야 그 뭐 한쪽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막 가서 마치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메우듯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고 뭣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뭐
그런 이슈에 올라타기를 좋아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에 올라타서 이제 정치화를 더 시키는데 이모경이가 또 실수를 했죠. 이모경이가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박문성이랑 서영이가 발끈해가지고 손흥민을 왜 증인 신청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손흥민이 정인 신청을 한 거는 이제 이모경이로서는 뭐 당연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신청을 했던 건데 손흥민과 서영우 그러니까 손흥민을 실드 쳐줘야 되는 박문성 이런 애들은 이제 발끈한 거지. 그렇게 해서 여론을 확 또 끌고 가서 손흥민이 청문회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공작을 또 펼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이모경이는 정몽규 회장 뭐 청문회 불려 나오고 그 이후에 국회 위증으로 고발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모경 같은 애들은 나중에 정몽규의 국회 위증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싹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인간들인데 뭐 청문회 하자 뭐 하자 해가지고 근데 청문회를 왜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저 경기 분석할 수 있나? 예? 선수들 분석할 수 있고 이모경이나 누가 뭐 나오면 뭐 분석할 수 있어요. 홍 감독이 만약에 있는 그대로 다 깐다. 그래서 뭐 팀이 예를 들면 경기력이 안 좋았다. 아니면 뭐 좀 뭐 선수들 간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럼 뭐 뭐든지 다 감독 탓이긴 하지. 감독 탓이라 해서 감독 탓을 다 하긴 할 텐데.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거지. 그 뭐 감독이 감독 짓을 잘못했다 그래서 감옥을 보낼 거예요? 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 아무 의미 없는 짓 그런 거는. 그 왜 하느냐? 쇼를 하는 거예요. 진종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힘당에서 뭐 징계를 받냐 마냐 뭐 저기 뭐지 비례대표 날라가느냐 안 나가냐 뭐 내년 뭐 이제 공천은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요런 이슈 올라타가지고 스포츠인이라 하면서 존재감을 뿜뿜 한 뿜보자. 근데 계속 헛발질만 찾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그 정치인들 어째 진정호도 뭐 운동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스포츠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정치장으로 끌고 온다.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다.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말이 안 되는 짓들이고. 뭐 향후에 그 성적만 나쁘면 전부 다 국회 청문회 열어라. 홍 감독이나 옛날에 손동열이 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뭐 한다. 그러면 동의한다 이거지. 다 해라고. 보면. 그럼 이제 누가 국가대표팀 감독 하나 이거지. 어? 책임질 일, 뭐 했다가 약간만 실수하면 그냥 감옥 가거나, 예? 아우지 탄감 끌려가거나,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냐 이거지. 앞으로. 외국인 감독? 뭐 외국인 감독은 이제 하기 힘들겠지. 애들 영어도 하기 힘들고, 뭐, 외국어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외국인 감독 와가지고 시켜놓으면 뭐 잘 되겠죠. 예? 뭐. 아, 진짜 웃겨요. 이 글씨가 안 지켜지고 전부 다 이모티콘으로만 되는구나. 이것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 글씨가 안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네 했더만. 이모티콘 모드구나, 쏘리. 이제 되네. 와, 이 치즈지 겁나 재밌네. 이 쏘리. 나는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랬더만. 쏘리. 답답해 죽는 줄.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다시 이모티콘 모드로 바꿔버려야겠네. 어? 후원? 후원 같은 거는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이 꼴보기 싫은 새끼 있으면 이거 이모티콘 모드로 바꿔야 되겠구만. 수익 관리인가? 이게 수익 창출? 후원? 아닌데, 후원 없는데?
아, 있구나. 뭐 하나 후원이 아니라 뭐 설정하는 게 있긴 하구나. 음. 잘 몰라요, 이런 거. 후원이 꺼져 있다. 후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옆에 없는데 알림 설정. 음. 남아 있구나. 텍스트 대신 이모티콘만 전송할 수 있다고. 수학 천재 봉커님 왜 입을 막고 청문회 가실래요? 청문회 대신에 딴 방송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유튜버. 그냥 거의 확정이 됐는데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가서 박문성 문제를 얘기할 계획이에요. 보면 취직 유튜브보다 세수가 적어요. 그래요? 요거를 라이브로 하는 거 화질은 나쁘진 않나요? 화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보면 음. 후원 열어주세요. 이 또 후원하는 게 있나 본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뭘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거예요. 진짜로.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다? 이것도 내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 볼륨을 올린다고 되진 않겠죠? 뭔가 하는 게 있을 텐데 설정을 잘 몰라서 좀 볼까? 어떻게 하는 건지. 싱크가 안 맞다. 그죠? 싱크도 안 맞죠? 싱크도 안 맞고 뭐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이거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런 것도 설명서 보면서 하는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방송 나오면 방송 나온다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고 이런 수준이어가지고. 마이클 로데. 음. 모르겠는데 이 볼륨을 어떻게 하는지는. 검색 기본값 취소. 음. 아니 이런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뭐 많아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구독 혜택. 또 무유료 뭐 이런 게 있나 보구나.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복잡해. 보면 뭔가 복잡해 하여간. 점점 업데이트 하겠죠. 화질은 괜찮아요? 어. 소리가 더 커서 라이브 저장해 달라고? 그래서 자동 저장되는 걸로 알고 어저께 테스트 방송이어가지고 일부러 굳이 저장 안 했어요. 프리즘 렌즈 플러스 플랫폼별 출력 리모컨 가상 카메라 그리기 모드 뮤직 프리즘 스피커 뭐 기능 있을 텐데 모르겠다. 뭘 아는 게 없음. 오디오 믹서? 이게 이거 최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볼륨이. 밸런스 마이크 모르겠다. 이게 왜 켜져 있지? 이거 꺼버리자. 자, 하여간 취지직입니다. 취지직. 방송 이거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웃겨요. 취지직. 그죠? 몇 가지 단어는 필터하는 것 같다. 그래요? 욕 같은 거 하면 자동으로 필터가 되나?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졌겠죠. AI 기준으로 뭐가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져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다시 뵈니 반가워요.
이런 것도 있네. 와, 별거 다 있다. 오. 와, 축구 관련된 게 많구나, 지금. 월요일 다른 채널 어디 나가시는가요? 너무 속이 터져서 요즘 더 이상 축구판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 강용석 변호사 아시죠? 가세현 하던. 가세현 하는 강용석 변호사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다른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뭐지? 그 방문선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이브에서. 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월요일 그게 아마 KNL 라이브라고 할 텐데, 그 KNL 라이브에서 아침 방송을 한번 해보자 얘기가 돼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럼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이제 협회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협회 직원인데 대한축구협회 직원인데, 어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협회 직원들의 안일한 대응, 그러니까 이게 벤투 때부터 클린스만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건데, 뭐 그런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를 못한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대응팀을 제가 그때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가는 게 맞다 하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스만한테 싸운 사건이 벌어졌다, 두 선수 간의 싸움이. 그게 만약에 엄지성이랑 뭐 조머시가 싸웠다 그랬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처벌이 됐을까 안 됐을까, 징계가. 이게 이강인과 손흥민이 싸웠기 때문에 징계가 안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징계를 해가지고 6개월 징계다, 뭐 6개월 대표팀 선수 자격 박탈이다, 자격 정지다, 이러면 대표팀이 당장 월드컵을 나가야 되는 지장이 생기니까 그런 조치를 못 취했다 이거지, 보면. 둘이 화해만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사람 조업했는데 화해만 하면 다 문제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이 성역화되어 있다, 신격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성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온 나라가 소도야, 소도. 고조선인가? 언제 나오죠, 소도가? 신성지요? 온 나라가 그래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는. 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느냐? 협회가 예를 들면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뭐 협회 내에 카르텔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똑같은 얘기죠. 맨날 몇 년, 한 1년 동안 계속했던 거. 에? 선출 방법이 공정하지 않았다. 선출 방법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강화위원이 그만두면서 위원장인 이임생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위임을 받은 이임생이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서 그럼 하겠다 해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이거지. 근데 그게 왜 잘못이냐 이거야. 전력강화위원장이 없어졌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전력강화위원 중에서 회장을 뽑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위에 있던 기술위원장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기술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맡아서 그냥 일을 마무리 지으면 된다, 선임 절차를 하고 생각했다 해서 진행했다 이거지. 근데 그게 행정법원에서 판단이 뭐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기술위원장이 왜 대표팀 감독 선임의 결정에 가담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절차가 잘못됐다. 근데 위임을 해서 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없어. 그 다음에 위임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고리에 의해서 누군가 위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서면으로 할 것이냐 구두 통보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로 그에 대한 문서, 서류화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한 문서가 없다는 게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거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예? 아, 그럼 뭐 저희 전력강화위원 뽑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전력강화원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10차 회의를 10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으는 사람들인데 그거 하자고 또 모아가지고 또 하면 한 달에 또 시간 걸리고 또 시간 걸리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있어요. 박문석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협회 내부의 선거 자체가 체육관 선거다. 체육관 선거라는 거면 소수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지. 투표를.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네? 투표인단을 출마를 하고 나면 투표인단을 선정을 하는데 그 투표인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회원과 그 다음에 준회원이에요. 정회원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가입을 할 때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의 비용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전국시의 시도에 있는 축구협회, 부산시 축구협회, 서울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이런데 거기에 있는 회장이 정회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정회원이냐? 거기에 아마 16개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맹, 그러니까 대학 축구 연맹, 고등학교 축구 연맹, 여자 풋살 연맹, 뭐 남자 풋살 연맹, 초등학교 축구 연맹 이런 게 그게 8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16개의 시도지부의 협회장 그다음에 6개 8개 연맹. 거기에 그다음에 누가 정회원이냐? 프로축구 구단 대표들이에요. K1만 그것도. 그럼 그게 12명일 거야. 그러면 12명, 8명, 16명 하면 총 표가 몇 개냐? 36표예요. 36표인데 그럼 투표는 몇 명이 하느냐? 200명이 하는 거예요. 정몽규가 실제 그럼 나머지 전체 200명 중에서 36명만 정몽규가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 구단 대표들 다 기업인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시도 그 협회장들 기본적으로 정몽규 감독, 정몽규 회장이랑 크게 척질 일은 없고 대부분이 왜냐? 그 사람들 정몽규한테 가서 뭐 사정해가지고 예산도 더 받아오고 뭐 행사에 대한 지원도 받고 이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저기 뭐지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 또 회장은 아니에요. 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전달할 때 그 일을 되게 잘했다는 거 아니야. 온갖 시도지사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 갈등들을 홍 감독이 매일 술 마시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야. 예? 그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 그러면 전체 200명이라 이거야. 유권자가. 예? 전체 200명 중에서 잠깐만요. 그럼 200명 유권자 있는데 그 지난번에 정몽규 회장이 그 20 몇 대 회장 그 선거를 할 때 몇 표를 얻었냐? 당시에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195명이었는데 실제 투표를 참여한 사람이 183명 정도라는 거예요. 186명인가 183명. 근데 그 중에서 몇 표를 얻었냐? 87%인가를 얻었어요. 16평인가를 빼고 표를 얻었는데 정몽규 회장이 직접적으로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이 회장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36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심판들, 그 다음 등록되어 있는 축구 선수들, 등록되어 있는 축구 지도자들, 등록되어 있는 여자 축구 지도자들, 등록되어 있는 여자 축구 선수들, 그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몽규가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들 다 만나러 다니고 뭐 선수들 다 만나러 다니면서 돈 주고 밥 사 먹이면서 로비를 했냐 이거야. 그건 아니거든. 전체 200명 중에
6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가 되나? 200에 30이면 10%예요 그게? 11% 정도 되려나? 12% 되려나? 그 정도만 정몽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그런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는 그거 있는 지도자들에는 어떻게 정하냐? 랜덤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랜덤으로 통보를 해서 너 요번에 저기 뭐지 준회원으로서 회장 선거 투표권이 생겼으니 와서 투표를 하라 한다는 거야. 왜 직선제가 안 되느냐? 직선제를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 박무성 이런 거잖아. 더 많은 축구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그럼 거기 지금 현재에 있는 지도자들 뭐들은 랜덤으로 뽑는데 그 랜덤으로 뽑아서 온 사람들이 정몽규에게 87%를 모아줬다 이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 축구협회가 있고 축구협회는 말했지만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주요 이사기구 이사회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돈을 내고 이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영권의 자율권이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팀 감독을 누구를 뽑든 예? 회장을 누구를 뽑든 기술위원장을 누구로 뽑든 그건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이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관에 의해서 정치가 왜 개입을 해요 거기에. 정치가 개입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벌이고 있어요. 벌이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마치 정당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 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아무도 또 갑자기 채팅을 또 아무도 안 치네. 내가 채팅 못 치게 막아놓은 건가? 어? 이거 얘기를 해보라고. 광고 나갔나 지금? 솔직히 이런 현상들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분석을 해야지 왜 분석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또 한 가지 고대 카르텔 축구협회 내부에 고대 카르텔이 있다. 홍명보 고대, 정몽규 고대, 이임생 고대 이런데 왜 고대가 많냐? 예? 왜 고대가 많냐? 왜 고대 카르텔이가 있냐? 고려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70년, 80년, 90년대, 2000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를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2위가 연대, 3위가 한양대, 4위가 뭐 건대, 아주대 이런 순위일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예? 중간 광고 나오게 돼 있나 보더라. 이게. 고대 출신들이 국가대표가 제일 많아. 다시 말하면 우리 축구계 고대 출신, 연대 출신이 축구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일부러 정몽규가 홍 감독을 뽑고 고대 출신 뽑고 이임생을 기술을 뽑는 게 이런 거가 아니라 이거지. 다 거의 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지. 뭐 어디에 뭐 허정무 연대 있을 때 연대 출신인데 허정무가 뭐 부회장도 하고 그럼 자기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 지금 축구협회 홍 감독 물러나자마자 홍 감독과 관련되어서 일할 수 있던 사람들 다 해고되잖아 계약직으로. 예? 다 계약직으로 해고됐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직원이 한 140명, 15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정직원, 반은 계약직인데 계약직은 이제 1차적으로 홍 감독과 연관되어 있어서 일하러 들어왔던 애들은 다 잘려나갔어. 예? 그 이제 정몽규 이제 그만두고 나 이제 그거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도 바뀌겠죠 또 회장 바뀌면. 나는 정말 이상한 게 2030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보수 우파 지지 성향이 많다 하는데 그 2030 애들 내가 그래서 지난번 그 라이브 때 전화 통화한 사람도 얘기했지만 2030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하는 걸 안 믿는다 이거야. 왜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수가 되고 싶으면 보수가 됐다가 좌파가 되고 싶으면 좌파가 된다 이거. 자기가 보수 우파라고 맨날 떠들고 다니는 새끼도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간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보수 젊은 애들이 보수라 그러면 보수의 실제적인 것들을 아무 상관없이 이슈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 협회의 고대 카르텔인데 실제 고대가 왜 많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나라 축구계에는 고대나 연대 출신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이 축구계 원로로 다 잡고 있거든.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를 한 사람들 제일 많이 배출했으니까. 한양대학교 이회택 같은 분들, 예? 안정환 이 세대, 안정환 기정현 아주대 세대, 그 다음에 황선홍 고정훈 건국대 세대, 예? 서정훈도 고대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몽규가 아무리 돈이 뭐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돈을 쓰고 다니면서 하면 선거 부정선거니까. 근데 누가 랜덤으로 요번에 유권자가 됐는지 모르는데, 요번에 그래서 2025년은 총 각 비율이 쭉 정해져 있거든요. 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뭐 제가 말씀드린 정혜원은 어차피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준회원 중에 누가 어떤 지도자 중에 어떤 여자 축구 관계자, 어떤 코치,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야. 투표를 하러. 근데 방문 선거 연락에 받던 20대 애들이 10대 애들이 만약에 뭐 선수로 있다가 저기 투표인단에 선거인이 됐다. 그럼 걔네들은 방문 선거 봤으니까 아 정몽규 죽일 놈이다. 바꿔 이제 하면서 찍을 수 있겠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어저께 채널A인가 MBC인가에서 보다가 선임 과정에서 제시 마치가 제외된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는데 그거 박주은 거 다 알잖아. 예? 아니 빵집에서 면접을 했다. 그 다음에 최종 감독을 정하는데 거수로 했다. 그럼 거수로 하지. 그럼 뭐 안에서 5명 6명에서 비밀 투표를 하나? 그게 왜 잘못됐냐 이거. 의결 방법에 대해서 거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투표를 해야 된다.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 이거야. 그런 거는 정관에 선임 방법에서. 응?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고 회장이 추인하는 방식이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그럼 없는 규정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라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더 디테일하게. 예? 앞으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전력강화위원 회의를 최소 10차를 하고, 그거는 빵집이나 커피숍 안 되고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뭐 A호에서만 반드시 하고,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회의는 몇 시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할 때는 저기 뭐지? 회의록에 남기면서 거수로 하느냐 아니면 뭐 전자투표를 하든 아니면 뭘 하는 방식이 정확히 도입돼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정관에 넣어라 이거야. 개정안을. 응? 개정안을. 지금 박문수가 얘기하는 건 전부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예? 그냥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야.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손흥민은 절대 보호해야 되는 존재. 홍명보는 그냥 죽여야 되는 존재. 정몽규는 존나 죽여야 되는 존재. 무능한 거를 비판할 수 있어요. 무능한 거를. 그 무능한 거 정확히 무능한 게 어떤 게 무능한 건지를 얘기를 해야죠. 뭐 축구협회 내 카르텔 있다. 그 어디에 있는데 카르텔이 그래서. 누구가 카르텔인데. 예? 축구협회 내부가 썩었다. 어디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썩었냐고 비판할 거면. 아무 실속 없는 얘기들만 던지고 있어 애들이. 근데 그거를 보고 전부 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예? 아니 감독이 인터뷰를 하지 마라. 해라. 나가서 해라. 주장이 안 한대. 하기 싫다고. 그럼 씨발 팀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러면 감독이 지시를 했는데 선수가 거부를 한다. 그거 어떻게 운영해? 너 왼쪽에서 뛰어 그러는데 나 오른쪽에서 뛰고 싶다 그러고 그냥 오른쪽 가서 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감독이.
그게 팀이냐 이거. 그럼 그것도 관리를 못한 사람은 홍명보 아니냐. 홍명보보다 손흥민이 머리가 더 크고 어? 대가리가 더 커서 돈도 더 많이 벌어서 홍명보 말 듣기 싫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냐고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 말 바뀌는 거잖아. 선수들이 말을 안 듣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 머리 큰 애들이 예? 나서서 설치되면 감독이 답이 없어. 그게 그런 애를 제거한 수밖에 없다고. 그런 애를 제거한 수밖에. 그게 얼마나 웃겨요.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니 10년 전에 손흥민을 평가해달라. 홍명보가 어떤 맥락에서 말을 하는지만 뭐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손흥민을 싫어하는 이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원시 시대를 사는 거야? 손흥민을 뺐으니까 손흥민을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뺐기 때문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손흥민을 싫어하는 증거다. 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경기에 한 번도 못 나간 애들은 이번 대회 월드컵에서 아니면 이번 대회 교체로 투입된 애들은 전체 팀원 중에 한 절반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홍명보는 절반의 선수는 다 싫어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홍명보가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데 왜 빼냐? 골을 못 넣으니까 빼지. 오늘 아침에 보세요. 음바페 PK 또 못 넣었어. PK를. 근데 또 골을 넣어. 덴벨레도 골을 넣어. 발롱도르 선수도 결국 골을 넣어. 그 무슨 말 뜻이에요? 감독의 전술이고 나발이고 잘하는 선수는 알아서 넣는다 이거야. 근데 골을 못 넣는 선수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90분 내내 기다려 봐야 되나? 만약 손흥민을 못 넣고 슈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끝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 공격수를 바꿔서 전술 변화를 시도했어야지 이럴 거 아니야.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안 된 결과에 대해서 그럼 본인 책임을 좀 그만뒀잖아. 그럼 그만인 거지. 한쪽에서는 계속 손흥민을 교체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교체했으면 안 됐으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응? 투아웃 말로 9회 말 월드 시리즈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 7차전이야. 9회 말 투아웃 말로 찬스인데. 어? 투 스트라이크 3볼 풀 카운트에 기다리면 밀어내기로 우승할 수 있어. 100년 만에 어느 팀이. 근데 안 기다리고 헛스윙을 했다 이거야. 볼인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기다리지 왜 안 기다렸냐? 응? 거기서 왜 헛스윙을 하느냐고 얘기하는 게 뭐가 다르냐 이거. 축구 경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경기예요. 정말 어려운 경기.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 데이터 이런 거를 뭐 어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클래스의 감독, 예? 탑 클래스에 있는 감독, 과르디올라다, 뭐 클롭이다, 뭐 루잉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리그, EPL이다, 챔피언스 리그다 해도 네? 감독이 뛰어나서 다른 팀을 이길 확률, 선수와 감독의 역할에서의 감독이 좋았을 경우에 승리에 기여할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예? 그 과르디올라처럼 극단적으로 좋은 선수를 모아서 하는 경우에만 한 35%까지 올라가요. 나머지는 25% 이하예요. 다시 말하면 경기 결과의 75% 이상은 선수들의 몫이에요. 예? 그 선수가 한 30명 되니까 그럼 30명의 선수를 30분의 1로 나누자 책임을. 그렇게 하더라도 선수들의 책임은 남는다 이거야. 감독보다 적긴 하지만. 근데 코칭 스텝 전체를 가지고 나눠버리면 비슷해져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팀 선수도 뭐 26명이다. 그러면 코칭 스텝 수가 한 30명 가까이 되니까. 예?
좋은 감독을 갖고 있을 때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기 38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면 왜 이게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라운드가 30라운드를 치르는 이상 치르는 리그가 되게 되면 운에 의한 변수가 없어져요. 운에 의한 변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력만 남는다 이거야. 그 실력에서 과르디올라랑 저 핫바리 감독 사이에 승점 차가 얼마가 나느냐? 최대로 보면 1위와 10위 사이에 승점 차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1위, 2위, 3위, 4위 사이에서 우승권 경쟁을 할 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그래봐야 최대 20점을 넘지 않아요. 20점이란 7경기야. 38라운드 중에서. 승점 3점을 얻어가는 경기장에서 평균 좋은 감독을 데려와봐야 14점, 17점이 최대예요. 감독의 역할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전체 38라운드에 20%, 25%그 비율을 따져보면 나오는 거거든. 전체 40경기다 그러면 40경기에 25%, 30%, 12경기라고. 감독이 아주 좋았을 때 다른 팀에 비해서 이 좋은 감독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승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렵나 이거는?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의 탓이다 뭐다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 예? 조기 축구에 15 가르디올라 될 거면 K1 우승하냐고. 감독만 바꿔주면 선수 수준 차라는 게 있는데. 그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 게. 예? 또 뭐 그러면서 뭐 일본은 시스템 축구가 어떻고 일본 비교해서 갖다 저기 뭐 들이대. 일본 들이댄다고 돼요 우리가. 일본이 시스템 축구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축구다. 예? 그 고도의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표팀이라도 U13, U17 같이 장기적으로 모여가지고 2주, 3주 훈련을 하는 것들은 항상 하는데 어디든 똑같이. 걔네들도 다 학교 소속이고 클럽 소속이고 이런 애들 있으니까. 단기간 내 조직력을 갖추기 힘들다 이거지.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프로 선수까지 공유하고 있는 축구 철학이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한 방식이 뭐 어떤 게 좋은 방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면 초등학교 선수와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동일한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 내에서 해내는 것들은 비슷하다 이거지. 왜 일본에는 스쿼드가 두꺼운 것처럼 보이느냐? 일본에서는 그 교육 시스템 하에서 선수들이 육성이 되고 있거든. 근데 기본은 전술적인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야. 세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 선수의 장기 육성이다 이거지. 인재 발굴과 육성. 예?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랑 우린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느 포지션에 다른 누구를 넣어놔도 경기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전술의 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보여서 티가 안 난다는 거지. 예? 티가 안 나. 누구를 넣어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왜? 잘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애들을 갖다 놓고 공을 차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야.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공유되는 기술 철학, 축구 철학이 없다 이거야. 실제로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K리그 감독을 이제 시즌 처음 시작을 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지향하는 축구 철학이 어떤 거냐, 목표가 어떤 거냐 이러면 지향하는 바가 어떠냐 그럼 축구도 다 똑같아요. 높은 점유율, 높은 지역의 압박, 두툼한 수비 블록 형성시키는 거, 예? 그다음 빠른 공수 전환, 공격적인 축구 다 똑같다 이거야. 그 다른 게 뭐,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이 현대 축구 전술의 기본이잖아요, 전부 다. 예? 오늘인가 어저께 난 기사 중에, 오센에서 난 기사 중에, 아르센 wen거가 아시아권 선수들 너무 약하다. 기술적으로도 너무 떨어지고, 아직도. 피지컬적 경쟁력도 없다. 선수들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애들이 전부 다
힘이 다 빠져버린다. 그런 피지컬 그런 경쟁력 갖고 뭘 하냐 이거지. 예?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아시아 팀이 전멸하느냐 32 강으로. 아시아 축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아시아 축구의 현실 속에서도 한국이 아시안컵에 4강 가기도 힘든 실력이다 이거지. 예?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냉정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 한국 축구를 바라봐야지 어떤 문제점을 찾는 거지. 축구협회다 대놓고 축구협회 무슨 카르텔이 있다 뭐다 해가지고 덜 쑤셔봐야 거기 박지성이 들어오든 박지성이나 이영표 못 들어오잖아. 예? 이제 왜냐 책임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태를 박지성이 무슨 수로 수습을 하냐고. 그러니까 회장 출마 안 한다고 선거 버리는 거 봐. 박지성이가 축구 혁신위에 임명된 순간 그 혁신위는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단체. 예? 이영표도 마찬가지야. 이영표는 이미 2023년 저기 뭐지? 그 사건. 선수 사면 사건에 걸려있는 당사자잖아. 그거 가지고 온갖 유튜버들이 물고 늘어졌잖아. 축구협회가 그따위 승부 조작한 사람 사면하면 되냐는 식으로. 예? 근데 당사자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혁신을 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외부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고 축구협회 내부를 데리고 들어와. 그럼 축구협회 내부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축구협회에 축구를 잘 알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럼 누가 있어요? 고대 출신, 연대 출신, 한양대 출신, 아주대 출신, 건국대 출신들 들어올 수밖에 없지. 예? 그 2000년 멤버들 다 그냥 이천수, 차두리 다 고대고 김남일이 한양이고 안정환 그거고 유상철 건대, 황선홍 건대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2002년 멤버들이 막 협회 이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또 봐봐. 고대 아니면 연대 아니면 한양대 아니면 아주대학이야. 응? 이정효가 감독인데 안정환이가 축구 편벌로 들어왔어. 그럼 씨발 아주대판이 되는 거잖아. 하석주가 또 들어와. 아 하석주 아주대잖아. 김봉길이 아주대. 예? 그럼 고정훈이다 황선홍이다. 딱 그 건국대잖아. 유상철도 건국대인가? 그럼 누가 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 변두리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네. 국회에서 이런 얘기예요. 박문성이가 뭐냐 무슨 얘기냐. 저 지금 이 자리에는 먼 어디 시골 지방에서 힘들게 유소년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기회가 안 간다. 기회가 안 가지. 유소년을 씨발 가리키는 거랑 프로 선수를 리그를 감독을 하는 거랑 같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P 라이센스를 갖다 있다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다고 쳐도 프로 선수 경험이 없어서 프로 선수들의 한 시즌에 돌아가는 구조를 알지를 못하는데 저 초등학교 어디 학교를 잘 가르칠까 중학교를 잘 가르쳤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프로로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예? 프로 선수 경력도 없고 프로 선수의 코칭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아무 좋게 표현을 해서 좋은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예? 팬들은 참담하다 뭐 팬들은 어떻다 뭐 얘기를 하지만 아무 실없는 소리라 이거야.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걔가 하는 얘기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시골에 있는 어디 뭐 열심히 현장에서 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열심히 지도하는 이유가 축구를 좋아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다. 홍 감독 그리고 특혜를 누린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이 국가대표를 했냐고. 그 사람이 프로 선수를 했고 라이센스를 P 라이센스를 20년 걸려서 땄다 이거 좋아. 우리 20년 걸려 땄는데 너 프로 선수 경력이 없는데 씨발 프로팀 어떻게 맡다냐. 프로팀이 한 시즌 돌아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첫 해 돈 매덕을 줬는데 아무것도 없이 프로 축구 시스템 배우고 있나 걔는? 예? 바보 전부 다 그러니까 난 박문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거 완전히 애새끼야. 그냥 그러니까 그 전문성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애새끼가 무식하고 생각이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능이 떨어지거나
무식하다. 이 두 가지밖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말을 앵무새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 어디 가면. 그거 말고를 벗어난 다른 얘기는 못 한다 이거지. 내가 만약에 지금 KNL 나가는데 그 나중에 시청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박문성을 초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신문선도 나와라 좋다 이거야. 어? 그럼 와서 네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대중들이 뭐 수십만 명이 뭐 수만 명이 보던 그런 데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사기꾼인 거야. 유튜브 채널에는 안 나온다 그러면. 특히 KNL 같이 보수 성향 채널 그럼 김원준 채널에 나갈게. 자리 만들어라 이거. MBC든 JTBC든 나가줄 테니까 내가. 초등이랑 대학원 교육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축구는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저만 싱크 안 맞고 끊기나 이게 프리즘으로 하는 게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맞을 거예요. 보면 나중에 이걸 조금 이제 화질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고. 치지직이랑 친해지기 중이다. 원래 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렇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내가 이제 유튜버는 접었지만 유튜브를 내가 했을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제일 실망했던 거는 축구화 리뷰를 내가 하는 입장에 있는 단순한 사람이긴 하지만 축구화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첫 번째. 단순한 물리적 법칙이나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애들이 왜 이런 거를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하냐. 예? 그게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리뷰를 하고 나서 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다는데 댓글을 다는 수준을 보면 나름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 커뮤니티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댓글을 다는데 딱 앵무새 새끼들은 복붙들 복사 붙여넣기. 뇌가 다 복사 붙여넣기가 됐어요 지금 애들이. 뇌가. 네? 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지 사람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선동선동돼서 휩쓸려 나가는 거. 물론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일찍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충격을 좀 받았던 거는 첫 번째 그 뭐야 광우병 사태. 그 좌파들이 이제 광장을 점유하기 시작했던 저 시점이잖아. 예? 그러고 나서 미순이 효순이 무슨 장갑차 사건 또 우 나가서 하고 예?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 온 인간들이 다 촛불 들고 닭이 나가고 조국 사태 닭이 나가고 또 좌파 애들 그게 우리나라 사람 수준들이라 이거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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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다닌다. 그러면서 쟤는 좌파다 우파다 그 지랄하고 있다 이거지. 내가 보기엔 좌파 우파는 병신들인데 뇌가 마비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협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어떤 조직이든지 구글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가 없겠어요? 예? 애플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는 애플은 문제 있는 부서가 없겠냐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근데 고치는 거를 외부인들이 마치 그 내부에서 일해서 잘 아는 것처럼 떠들면 안 된다 이거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지적을 통해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문제가 뭐냐. 물론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 쪄들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어서 가끔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옆부서에 있는 사람은 안다 이거지.
같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 저 새끼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럼 그거를 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 갈아치워야 되나? 미국은 해고가 쉬우니까 가능하겠지. "니네 다 그만둬. 내 나오지 마."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 지금 축구협회 이미 비 저 저 비 그 저기 홍 감독 사퇴와 동시에 계약직 다 그만뒀어요. 다 해고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몽규가 인제 완전히 물러나가 나 저기 사퇴를 했고 공석이 된 상태가 되면 아마 곧 점점점 다 그만둘 거야. 그럼 뭐 시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거나 정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뀌면 다 나가는 거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예? 눈치 안 보면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나라는 훈수가 진짜 너무 남발해서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문성이 어떤 비판을 한다 좋아요. 근데 비판은 비판의 맥락이 있어야 되고 늘 말하지만 비판에 필요한 논거들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 근거들이. 예?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필요 없다 치더라도 논거는 있어야 돼. 자기가 어떤 논리적 근거를 해서 누군가 보더라도 그 논리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모든 게 박문성이 하는 얘기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으로 협회는 썩었을 것이다. 협회는 고대 두세 명 있는 걸 보면 협회 내부에 고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응? 선거인단이 적으니까 적은 선거인단은 분명히 체육관 선거라서 정몽규가 다 좌지우지한 사람일 것이다. 근데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율이 없잖아. 예를 들면 정몽규를 싫어한다. 그럼 좌파 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호남 관련되어 있는 호남 지역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은 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럼 전라도 축구협회 회장들은 정몽규 싫어야 되나? 제주도 민주당 지지 턱 빠진 사람들 지지 높은 데는 정몽규 다 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근데 왜 87%인가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이 되냐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협회 내부에서 정몽규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단순하게 대기업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것이다. 실제로 정몽규가 돈을 많이 끌어오지도 못해요. 왜냐? 스폰을 할 만한 팀이 아니라 이거거든. 기업들은 판단하기에. 나이키만 우리나라한테 1년에 100억 이상 돈을 20년간 뭐 2천억이다. 2천 몇백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대표팀 운영을 시키는데 나머지 있는 기업들은 한국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과 다르게 광고 스폰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옷에 달랑 KT 하나만 들려있다 이거지. 하나카드가 A매치를 운영을 하고 하나금융회사들이 관련돼서 일을 하지만 대표팀 스폰서 키 스폰서에도 안 들어간다. 거기에 만약에 5억 10억만 주고도 여기 저기 스폰서로 들어와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한다 이거지. 그런 거 만약에 정몽규가 못했다 그러면 정몽규가 무능한 거예요. 예? 사제를 출연한다 이런 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니는 돈도 한 푼도 안 내놓고 뭐 지랄이냐. 여기 조기 축구회냐? 대한축구협회가 돈 많은 밥 잘 사주는 형이 맨날 밥 사주고 돈 저기 뭐 장비 사라고 돈 못하고 찬주하는 조기 축구회냐고. 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지원을 했어. 그럼 나중에 비판 어떻게 받아요? 아, 나중에 회장 재선을 위해서 돈을 뿌렸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재를 출연하면 안 되는 거야. 사재를 출연하는 순간 협회나 어떤 단체는 그 사장의 개인 그게 된다 이거야. 사당이. 그 우리는 왜 회장들이 돈을 안 내냐? 예? 새로운 단순하게 정몽규가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근데 정몽규가 돈이 많다고 해봐야 돈을 내는 게 없는데. 예? 그렇게 무능한 게 최근 몇 년간, 십몇 년간, 이게 사선인가 했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협회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 왜 뽑았겠냐고. 어? 한 번도 겪어본 거 세 번, 네 번씩 겪어본 사람들이 왜 뽑냐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지역구에서 삼선 4선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근데 지금 그런 이유 뭐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87%라는 게 단순하게 정몽규가 없으면 누가 돈을 끌어오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 나이키는 이미 계약되어 있는 거고 정몽규가 실제로 스폰서나 후원을 유지하는 것 각 끌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뭘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느냐? 예? 우리나라에 프로 구단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프로 구단주 대표이사들 대기업에서 있다가 느지막하게 한 자리 하러 들어오고 이러는 자리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무실, 예? 이 사무실을 임대를 저한테 주신 분도 전북 현대 사장이에요. 전북 현대 축구단. 아시겠어요? 그 전북 현대 자동차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해외에서만 공부했고 학벌도 좋고 외국에 능통하신 분이셔서 축구의 전문지 지식에서 되신 분이 아니에요. 최강희 감독의 전성기를 이끌으셨던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조건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장의 조건이 감독의 조건은 뭐냐고. 예? 클린스만 불러놔 그 유소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거 안 보러 다닌다고 축구. 왜 그 사람이 보러 가네? 일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잘하는 애들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굴이 되도록 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 일본 다 보고받거든. 어느 지역에서 트레스앤을 애들 불러다가 훈련시켜봐서 성과 좋은 애들은 계속 보고한다 이거야. JF에다가. 그런 보고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영상 자료를 보고 뭘 보고 있으면서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다 주의 관찰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뭐하러 대표팀 감독 직접 가서 봐. 18살짜리, 19살짜리, 20살짜리. 예? K1 경기? K1 경기 거기서 잘했으니까 다 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잘해서 나간 애를 모으면 20 몇 명이 되는데 뭐하러 K리그를 봐. 예? 지속적으로 오래 잘했기 때문에 외국 리그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유망주로 18 양민혁처럼 18, 20살, 19살짜리들이 나가는 거야. 가능성을 보고 데리고 나가서 유럽에서도 얘네들 한 3, 4년 동안 키운 다음에 우리가 써먹어야겠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지 하는 거지만 K리그 득점하겠다, J리그 득점하겠다 이런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가능성 보고 데리고 실제 쓰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지. 예? 그럼 걔네들이 왜 나갔겠냐? 이태석이 왜 나갔겠냐고. 이태석이 조용민이 이런 애들 왜 해외 진출해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에 있는 국내에 있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애들 왜 못 나가냐고. 걔네들보다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몸값이 다 비슷하잖아 어차피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 끝나자마자 일본 애들 계속 해외 나가기도 하고 뭐 좀 약한 팀에서 강팀으로 애들 이적한다고. 진짜 아마 일본 올해 이제 시즌 딱 시작할 때쯤 한 150명 나가 있을 거예요 유럽에. 우리는 저기 있는 유스 이런 애들 뭐 팀 이런 거 다 치면 한 2, 30명 될라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 남아공 우리보다 몸값 5배 됐다. 걔네들 뭐 회파 없다. 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게.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떤 거고 그 자원보다 더 나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 축구 전문가라면서 어? 본인들이 축구 전문가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왜 못하느냐? 아니 우리가 얘기해봐야 안 된다. 본인들이 얘기해서 안 되는 거는 박지성이나 이영표가 축구협회로 들어가더라도 안 되는 일들이라 이거야. 어차피. 예?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구조적으로 안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는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야. 지금 예체능계 입시 제출 체육만 바꾼다. 체육만 바꿔도 돼요?
체육이 뭔데? 뭐 때문에 체육에 특혜를 더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모든 부모들이 이제 체육과 시킨다. 체육시키고. 예? 그게 순수하게 축구를 발전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애들 대학 쉽게 가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쉽게 가기 위한 방법이냐고.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이거는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애들 똑같다 이거야. 광우병 광장에 나가 광화문 광장에서 광우병 시위를 벌였던 애들. 박근혜 때 최순실 사태 때 광장에 나가서 박근혜 인형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차고 다니는 새끼들이랑 똑같은 거라 이거야. 마치 자기들이 깨어 있는 시민인 것처럼. 역사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가 있던 새끼들 다 병신인 거잖아. 지금 보면. 결국에는.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물론 외국에도 뭐 안 그렇겠지만 거의 말했지만 종교가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근혜를 그 교를 믿느냐 아니면 김어준 교를 믿느냐 아니면 이재명 교를 믿느냐 문재인 교를 믿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 종교화되어 있어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소위 말하는 합리적 이성 예?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편가르기만 있는 거지. 진종호라든지 이런 애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국힘당에서 징계를 앞두고 있으니까 요런 이슈를 타가지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게 더 사회적 징계를 일으킬 뭐지? 이슈를 만들게 될 거고 그런 거에 올라타가지고 하는 애가 감독과 선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나름 정보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에요. 어떻게 선수와 감독을 이간질시켜서 감독이 선수랑 관계에 있어서 감독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씨발 집안에 애 새끼가 잘못하면 어른이 책임지는 게 맞지. 다 어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 거기는. 예? 다 선수들이 성인들이잖아. 성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성인들이 자기 판단하에서 팀이 요구하는 거나 감독이 요구하는 지시를 불이행한다. 지시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가 대표팀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보면. 감독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선수를 뽑은 건데 감독의 지시를 듣기 싫다 그럼 나가야지. 왜 있느냐 이거야 거기에. 팀에 도움이 안 되는데. 손흥민은 서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서 있었나?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한심하다 그지 한심해. 한국 사람들 의식 수준이 한심하고 그 의식 수준을 따라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하다 이거지. 축구협회 관련된 안정환이 김병현이 뭐니 김남일이 이천순이 본인 채널이 죽지 않는 본인 채널이나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발언만 골라서 잘못된 거는 본인들도 봐서 이렇게 해서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뭘 하는 건 잘못됐다 아니면 저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 채널 날라갈까봐 겁먹고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정작 나서서 말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천이 애들이 지금 그 당시 20 몇 살이고 30 몇 살이었으면 그로부터 25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원로에 들어가 근접하는 상황이 되었잖아. 축구계 원로가 될 수 있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걔네들이 축구를 제일 잘 안다는 애들인데 그 아는 애들이 전부 입 쳐닫고 있다 이거.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들의 연예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고 축구협회에 이상한 카르텔들만 들어가 있냐? 다 연예계가 있잖아. 예? 다 연예계가 있어서 그렇잖아. 이영표도 연예인이잖아. 연예 프로 나오는. 박재성도 연예 프로 나오는 연예인이잖아. 예능 프로에 나오는. 그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맨유에서 경기를 몇 경기를 뛰고 나면 저 자동 전문가가 되나? 답이 없는 짓이에요. 답이 없는 짓. 한국 축구는 뭘 발전을 시킨다라든지 뭔가 구조적으로 혁신을 한 계획을 이런 게 불가능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인간들의 특성상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돈이 존나게 잘 벌리는 일에 대해서는 다 달라들어서 그 분야가 바뀌어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그건 다 똑같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거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하게 파는 인간들이 일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장인이라다 뭐 이렇게 불러줘. 모노주꾸리 정신 살아있다 이런 걸로. 어? 우리는 돈 안 되는 거는 안 할라 그래 아무도. 돈 되는 걸 찾아간다. 근데 돈 되는 거를 찾아가는 거를 내피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주면 자기들이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 자기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나 뭐 예를 들면 황선우이가 2002 월드컵 끝나고 일산에다 일식집을 차렸다 이거야. 부업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황선우이 축구 감독을 한다 이거야. 어쨌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 좋다 이거야. 부업을 하건 뭘 하건.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연예인 짓을 하고 있다. 안정환 축구 갖고 연예인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이천수 축구 갖고 유튜브 하면서 연예인 짓 하고 있는 거고. 김영광이 똑같은 거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노는 파는 거긴 거잖아. 거기서 또 조금 더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번다. 그게 중요하나 이거지. 그렇게.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냐 이거. 여자애들 가리키는 게 전술이 필요해요 거기? 골대녀 보면. 저 아마추어들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안정환의 뭐 하는 예능 프로 축구 프로. 거기 하면 감독 경력이 좀 존나게 뭐 쌓이고 이러나? 하석주는 감독 맡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로 나와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을 텐데.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김병진은 강원FC 저기 대표를 맡고 그 축구협회 부회장인가를 맡고 있으면서 그거 나와가지고 그짓 하고 있다. 예능 프로 나와서.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나? 사람들 주목을 받고 싶고.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예? 무슨 한국 축구에 엄청난 기여를 해라 이런 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봐요. 본인들도 다 독립된 개인들인데 예? 걔네들한테 뭐 니네 뭐 축구협회를 위해서 희생해 누구도 그럴 만할 권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최소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고 그 전문성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 하다못해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나중에 계속하고 라이브 하고 하다 보면 아 뭔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계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축구 리뷰를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축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됐으면 좋겠다. 최소 그런 생각은 하고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잖아.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한 개를 가지고 이 축구 하나를 가지고 영상을 20개를 만들 수 있던 이유가 그런 거라 이거지. 길다고 하니까 그러면 니네 가독성을 높여줄게. 그래서 파트별로 잘라서 줄게. 에? 좋은 축구와 안 좋은 축구화들 다 나눠줘서 분류해줘. 이거는 사지 마라. 이거 신지 마라. 이거 별로다. 이거 쓰레기다. 이거는 완전 좋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야.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축구화를 살 때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거야. '나한테 맞는 신발이 뭐냐.' 하는 거를. 그 최소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 채널을 보거나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선하게 미쳐지길 바란다 이거지, 이 분야에서. 내가 뭐 유튜브를 해 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돈을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훈이가 그러는 거 "뭐가 그렇게 헛짓을 하냐."고 나한테. 예? 왜 그런 헛짓을 하고 사냐고. 채널 없어지고 나서 진짜 안타까워해 주는 사람은 여기 지금 여기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난 되게 놀랐어 그게. 리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리뷰가 아니라 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라이브를 내 라이브가 그렇게 뭐 의미가 있는 거냐. 그냥 난 소소한 얘기들을 한다고 그냥 시작을 하고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리뷰를 좋다고 뭐 하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럼 뭐 내가 유튜브 복구된다 그래도 할 이유가 의미가 있나? 라이브를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나? 그 생각이 들다 이거지. 다 댓글 보면 라이브 못 봐서 저기 뭐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라이브는 딴 데서 하면 돼. 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처럼. 뭐 이거 어제 훈이도 그러는 거야. 유튜브 남아있는 채널에서 하시라고. 그거 하다가 없어지면 뭐 안 하면 되고 뭐. 예? 아니 내가 유튜브를 못 해 가지고 뭐 내가 손해예요? 아니면 내 유튜브를 봐서 축구화를 구입하는데 도움받는 사람들이 손해야? 축구화에 대한 제대로 정보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내 채널을 못 보는 게 내가 손해냐고 아니면 그 사람도 손해냐고. 난 축구화 더 많이 안 사도 돼. 리뷰를 위해서 단순하게. 더 이상 사는 거는. 예? 근데 내가 놀란 거는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라이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채널만 다르게 하면. 이거 여기 또 취직 누가 신고하라 이거지. 그럼 또 취직 아니면 또 딴 거 하면 되고 딴 거 하면 되고 방법은 많다 이거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어쨌든 간에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도움되는데 예?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거나 모멘텀을 준다고 이거지. 하고자 하는 거는. 리뷰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축구에 대한 기본 관점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관점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었다 그지.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뭐 하여간 뭐 제가 KNL 나가서 실제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떤 정도 수준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자료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서 그 방송을 할 때 뭐 좀 매끄럽게 얘기는 잘 해야 되니까 자료를 지금 다시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 뭐 협회 정관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 통계들도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요. 어쨌든 뭐 인제 정말 나가게 되면 그 내용도 공지를 할 거고 또 라이브로 보실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가 11시 반부터 시작인지 12시 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실 수 있고 근데 진짜 꼭 걱정되는 거는 이 강용석 변호사가 축구를 잘 몰라요. 거기 PD는 요 사태에 대해서 좀 아는데 아예 문제 강용석 변호사 자체가 이 축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약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 한 번으로 끝날지 뭐 더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뭐 내가 10,000명 있는 채널에서 하는 것보다 거긴 65만 명 구독자니까 더 내 거보다 훨씬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거나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거예요 저는. 자 금요 라이브니까 뭐 여러분들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뭐 하시고 싶은 얘기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 더 하시고 음 뭐 오늘 요 정도로 또 네. 새벽이나 축구를 보고 나면 피곤해요. 이게 계속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도 한번 보고 나면 일 주일 정도까지 거의 막 몸이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하여간 이 좀 뭐지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이런 게 너무 컨디션을 조절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 쉽지는 않아서 영향력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것 배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 협회 정관에 강제 조항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헤라가 없는 이유가 행정 유연성 연속성이라고 생각된다. 공정한 절차는 진짜 프레임이다. 음. 아, 삐뚤 마음으로 모로코가 이길 바랐는데 그 차이 많이 나죠. 하키미가 뭐 이제 관점이 그거죠. 하킴이나 두에다 이런 에메리다 이런 PSG 선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모로코 선수들에게 그런 내용들 잘 전달을 하고 그래서 대응하는 거를 하면 어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서 모로코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그래도 4강 정도 가질 실력이다 했는데 운이 안 좋은 거죠. 8강에서 프랑스를 만난 거는. 뭐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확실히 32강, 16강 라운드부터 딱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 시기가 딱 되게 되면 되게 벌써 4경기, 5경기 정도를 치른 상태가 딱 되게 되면 체력적으로 손모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경기 템포가 완전히 확 빠져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EPL 경기를 보게 되면 박싱데이가 평균 3.4일, 3.4일인가 4.3일 한 경기씩 치러요. 박싱데이에 한 달 반, 2달 간격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경기 수를 나눠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박싱데이가 시작이 되고 나서 박싱데이 경기가 3경기, 4경기, 5경기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확 경기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딱히 더 휴식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런 5, 6경기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팀이 전체적으로 그 플레이가 사는 시간이 와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선수들이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이제 쉬는 거, 한 4일 정도 쉬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다시 확 쳐졌던 경기력이 올라오는 거. 월드컵이 원래 그래서 사실은 쭉 7경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결승전 사실 맥 빠진 경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정도 되면 선수들 거의 서 있는 시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4강전 정도 되면 이제 좀 회복이 될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4강전 경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거라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경기력 보면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다른 팀들을 누르고 있는데 그거 보면 PSG가 왜 저렇게 잘하는 팀이냐 하는 건 느껴지죠. 보면 상당수의 좋은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를 이끌고 있으니까 보면 프랑스를 만나서 모르고 또 졌음. 모로코 또 졌음. 그 모로코도 어쩔 수 없어요. 7위 팀인데 결국은 7위 팀인 거죠. 보면 스페인의 벨기에 뭐 이건 스페인이 이기지 않을까요? 벨기에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오늘도 그냥 뭐, 어, 바로 퇴근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원래 하던 거니까 라이브 어제 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라이브 하자 그래서 라이브를 한 거고, 다음에는 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디 공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보고 여기 치즈직에도 공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싱크로 안 맞고 이러는 것들도 우리 훈이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요새는 유튜브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조금 더 잘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보다 이렇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전화 참여. 예. 근데 코롱님과 통화를 하든지 소문난 듀오님과 통화를 하든지 하면서 뭐 생각도 들어보고 같이, 안동소영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사랑방 이야기, 예? 그런 식으로 또 해보는 것도 좀 재밌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 통화하고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묻고 답하고, 예를 들면 축구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묻고 답하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고 나면서 요것도 상당히 좋은 재밌는 방법이다 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쨌든 방송이 나가서 뭐 정상적으로 제가 출연 해서 방송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뭐 일단 한번 보시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KNL 에서 12시인가 11시 반부터 아마 방송이 시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뭐 그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일단 방송이 라이브 나가고 나면 또 제가 별도 썸네일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지를 하든지 하고,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보면 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운동해요. 예, 일요일에 운동 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